네, 월가에서 채권 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빌 그로스 핌코 공동 설립자가 테슬라에 대해서 혹평을 내놨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주가가 오르는 이른바 밈 주식과 같다. 테슬라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도 뉴욕 증시 시총 11번째 종목인데 게임스탑과 같은 밈 주식에 비유라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왕이 이렇게 저주한 이유,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빌 그로스 하면 국내에서도 투자자분들 많이 이름 아실 텐데 정확히 뭐라고 이번에 지적을 한 겁니까? 네, 한마디로 테슬라가 이제 밈 주식과 같아졌다.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실적과는 관계없이 주가가 올라간다. 최근 지금 테슬라 주가가 11일 연속으로 간밤까지 11거래를 연속 올랐습니다. 네, 아주 대단한 기록입니다. 상반기에 많이 떨어진 거 다 회복하고 그 이후에 계속 지금 폭발 장세인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월가의 채권 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가 아주 공개 저격을 한 것이죠. 이 밈 주식이라는 게 좋은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자, 밈 주식처럼 움직이는 테슬라. 펀다멘털은 취약한데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아주 펀다멘털이 취약하다고 정조준 아주 정면 공격을 했어요. 자, 우리 이 대목에서 밈 주식이 뭐냐, 밈이란 말이 뭐냐. 이게 사실 우리가 밈이란 게 말도 모르면서 그냥 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유명한 그 유전 생물학자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의 유명한 유전학자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도킨스인가요? 네, 리처드 도킨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킨스의 밈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요, 원래 어떤 생물이 진화하려면 유전자가 유전을 하면서 유전자가 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유전자 중에요, 진화를 하려면 이게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그 새로운 어떤 개체의 이전이 정상적으로 돼야 유전자가 진화하고 개체가 진화를 합니다. 근데 유전자의 일부 특성 중에 주위에서 많은 양이 움직이면 적은 양의 유전자가 그 양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라는 것이 이 도킨스 박사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착상이 돼서 진화한 게 아니라 옆에 움직이는 거 보고 들떠서 같이 변화하는 유전자. 근데 그것은 오래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밈 주식이라는 얘기는 분위기에 들떠서 별다리 오를 이유가 성과나 이런 거 보면 없는데 투자자들이 동조하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체질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것은 지인 주식이라고 그래요. GEN이 유전자 주식. 유전자 자체가 바꿔줘야 되는데 테슬라는 유전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밈처럼 옆에서 너도 사고 나도 사니까 그냥 올라간다. 이런 어떤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밈 주식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지금 빌 그로스의 얘기가 반드시 맞지는 않겠죠. 빌 그로스가 테슬라는 밈 주식이다. 펀다멘탈은 매우 취약한데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말을 한 직후에 어떤 주가가 좀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어요. 밤새.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제롬 파월의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온 이후에 오히려 다시 주가가 상승했고 그 말을 비웃듯. 예, 네. 또 골드만삭스라는 데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10%나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맞다 틀리다를 지금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학개미들 입장에서 오해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빌 그로스라는 사람이 테슬라가 펀다멘탈은 무너지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 대목. 사실 테슬라가 지금 2분기에 인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어요. 1분기보다는 늘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PBR 지수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느냐. 그리고 지금 전기차 전망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빌 그로스의 발언을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사님 근데 이렇게 말한 빌 그로스 채권왕이라고 우리가 별명 많이 부르는데 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 그로스가 누군지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누가 얘기하느냐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앵커님이 얘기하면 이게 신뢰성이 팍 올라가지만 아유, 박사님 또 말씀을 뭐, 예. 저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예, 네. 일반 사람이 얘기하면 뭐 그렇게 그 개가 짖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빌 그로스라는 사람요, 뉴욕 증시의 채권왕인데 원래 이 사람이 듀크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던 분이에요. 심리학을 한 이후에 UCLA에서 MBA를 했는데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인사 장교 또 지휘 장교를 해서 사람 심리에 굉장한 일가견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이제 핀코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이 핀코는 알리안츠 보험회사에 넘기고 자신은 야누스 두 얼굴의 야누스 핸드슨 매니저로 오래 하다가 지금은 사실상 은퇴하고 가족 기업의 그로스 재단 펀드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요즘 채권 투자를 잘 안 해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채권왕이었고 지금은 채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채권을 하지 않는 이유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하니까 재정 적자가 심하던 것은 언젠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또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요즘은 채권하지 않는다. 주식을 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주식 시장에 많이 발을 넓혀놨는데 최근에 와서 오히려 안정적인 가치주를 하라. 기술주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이 1분기 GDP를 발표한 이후에는 가치주라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 특히 전통 산업이라든지 석유화학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고 기술주를 팔았거든요. 이번에 또 기술주를 팔아라. 특히 테슬라가 위험하다 이러는데 저 양반이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예요. 그때 서브프라임 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 마구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빌 그로스가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격으로 그 서브프라임 채권을 많은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많은 기관들한테. 그런데 빌 그로스의 말을 믿고 당시 채권 팔았던 사람들은 부자가 된 반면에 빌 그로스가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쓰레기 정크본드를 막 팔았는데 그걸 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채권왕이 된 것입니다. 빌 그로스의 말을 들은 자는 흥하고 빌 그로스의 말을 무시한 자는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 그래서 지금도 시장에 코멘트를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주식에서도 좀 적중률이 있습니까, 이분이? 근데 뭐 적중률은 이 시간이 지나봐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빌 그로스가 기술주 어렵다. 기술주 중에 꼭 빅테크를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정도, 그 다음에 테슬라는 팔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상황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빌 그로스가 왜 이렇게 말았는지 한 번쯤은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게 8월 8일 로보택시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도 아직 일부는 좀 반신반의하다. 이 반응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로보택시라는 게 로봇이란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타지 않는 기계가 움직이니까 로보택시인 거예요. 무인 택시죠. 예, 자율차인데 택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인데 이제 왜 택시라는 말을 붙이냐면요. 보통의 차는 개인이 자기가 타고 다닐 때만 쓰고 주차장에 놓는데 앞으로 자율차는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전용차라는 의미가 없고 여러 대중들이 타게 될 것이다. 공용차 시대가 온다. 그래서 택시란 말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각에서는 로봇택시 하니까 이 로봇택시가 기존에 있는 택시를 대체한다? 뭐 그런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은 우리가 길거리 굴러다니는 택시의 개념이 아니라 자가용인데 다른 사람이 다 같이 탄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요. 지금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 왕 찬푸 셴셩 이 비아디의 창업자兼 회장 로봇택시 저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왕 찬푸의 주장은 뭐냐면 로봇택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 그 말을 아무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경쟁사 회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기는 경쟁사 회장이 아니라 인류의 앞날을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자율 택시의 착시를 빠지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아주 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비아디는 중국의 많은 회사하고는 달리 자율차 쪽에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자율차, 자 지금 맥킨지가 전망하는 걸 보면요. 지금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다. 로봇택시. 웨이모라는 회사를 아시잖아요. 구글. 웨이모. 길거리의 모터사이클에서 웨이모인데 지금 이미 로봇택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투자비 넣어가지고 아예 구글에서 회사를 떼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킨지에서 로봇택시의 손익분기점이 미국의 경우에는 2030년 정도에 미국은 2031년, 중국은 2034년, 유럽은 2035, 그 이전까지는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8월 8일 날 로봇택시 내놓는다는 것이 무슨 호재냐? 이렇게 지금 빌 그로스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또 성장 가능성을 보는 회사들은 로봇택시 자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인공지능이 당장에 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신기술이 어떤 주가를 그러니까 매수세를 끌어와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 특히 8월 8일이라는 날짜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돈을 번다라는 빠의 발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 빠 위에 빠르라는 지금 8월 8일을 기대하는데 뭐 그런 각도에서 빌 고로스는 이것이 밈 주식 아니냐. 너도 좋다 나도 좋다 하니까 오르는 것이지 실적은 없지 않느냐. 밈 주식의 말로는 결국 원상회복이고 잘해야 원상회복인 거죠. 도루묵 네. 또는 그 오른 그 막 이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8월 8일 약속을 지키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또 넘겨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하도 시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러나 지금 내일 모레가 8월 8일인데 아직까지 변경을 하지 않는 거 보면 발표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것이 주가의 향방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얘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좀 국내 소식도 좀 보죠. 다음은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좀 아쉬워하실 소식인데요. 배달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식당 사장님들에게 받는 배달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비용은 음식 가격에 반영돼서 아무래도 자주 시켜 드시는 음식값, 특히 뭐 치킨값들 더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배민의 배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뭐 요즘 가뜩이나 10,000원 한 장으로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기가 어려운데 물가가 더 오르겠어요, 박사님? 자, 그렇습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을 줄여서 배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배달의 민족의 처음 만들 때의 뜻은 배달을 통해서 민족을 중흥시키고 배달 민족을 미래를 어떤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런 뜻이 담겼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배달 민족을 압살하는 배달의 민족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달 수수료를 올렸는데요. 무려 한꺼번에 40% 이상 올렸습니다. 인상률이. 네. 인상률. 우리가 올렸다 할 때는 인상률이 중요한 그렇죠. 것이지. 수수료 중개료가 6.3에서 9.8이 되니까 뭐 3% 올린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물가 측면에서 보면 저게 40%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우리나라 물가 2%로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40%라는 물가는 현재 정부 물가 억제 목표의 20배 이상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달의 민족이 그 배달 포탈 중에서는 1등이잖아요. 그리고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래 올리면 회사 경영 수지나 인건비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조금 올리고 내릴 수는 있겠지만 한꺼번에 40%는 해도 너무한다. 요즘 이 IT 기업들이 초기에는 혁신한다 해놓고 자기들이 독점을 해놓고 난 다음에 가격을 펑펑 올리는데 이번 인상은 좀 너무 해도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쿠팡이츠도 있고 요기요도 있고 사실 다른 경쟁사들 감안하면 이렇게 막 올려도 되는 건가요? 독점적 지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기요하고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세 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업주들 입장에서는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올린다고 해서 나 배달의 민족에서 탈퇴할래? 이게 안 된다고요. 그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뭐 배달의 민족이 아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독점의 횡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막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는 관련 비용이 올라갔다 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40%를 올리니 이 대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곡소리가 나오는 건데 특히 최근에 이 회사의 사장이 그만뒀습니다. 이국환 대표님, 이제 전 대표라고 불러야겠네요. 예, 이국환 대표가 그만뒀는데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임기도 일신상의 이유다. 예, 임기도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 그만둬 버렸습니다. 재계에서 이제 분석을 나온 거를 봐서 본사에서 배달의 민족이 사실 이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 하니까 한국을 생각하지만 배달의 민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되어 있고 예, 어디로 갔죠?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DH가 지분의 최대 다수를 갖고 있는 독일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 그 상당 부분 배당금이 독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4천억 원 이상의 배당금이 독일로 갔는데 문제는 독일의 이 DH라는 회사, 이 회사가 최근에 독일 정부로부터 독과점 횡포를 해가지고 벌금을 4억 유로, 약 6천억 원 이상 벌금을 두드려 맞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배달의 민족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그 재계의 추측으로는 그 벌금을 벌충하기 위해서 한국의 수수료 올리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 벌금 6천억 원을 우리나라의 음식점 업주들이 물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점상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한꺼번에 40%라는 것은 이게요. 우리 헌법에도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별한 요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40% 올린다? 이건 좀 너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배민을 창업한 게 김봉진 창업주잖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배달 업주들 또는 점포 업주들에게 갑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을 창업하고 본인은 먹튀했다라고 일각에서 비판하고 있는 김봉진 씨까지도 같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분 수도공고 출신으로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수도공고 출신 대부분 한국전력에 취업이 보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등을 거쳐 또 그 후에는 웹 디자인을 하다가 그 배달의 민족을 창업했는데 자, DH라는 회사가 딜리버리 히어로, 배달의 영웅이거든요. 재계 일각에서는 그 이름을 따와서 한국에서는 딜리버리 피플이다 해서 배달의 민족을 만들지 않았겠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잘 나갈 때 그 많은 회원을 확보해 난 다음에 딜리버리 히어로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출구 전략으로 뛰쳐나간 게 됐는데 그러나 국내에 있는 어떤 독점 체제를 만든 다음에 딜리버리 히어로에 파는 거 아니냐. 저 니클라스 웨스트버거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이 딜리버리를 통해서 배달을 통해서 세계를 평정해 있다고 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 아무튼
현재 김봉진 그 당시 회장께서는 완전히 퇴사하지 않고 주 지분은 대부분 넘기고 배달의 민족 자회사인 배달의 민족 아시아에 거기서 이사회 의장을 등을 맡으면서 아시아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배달의 민족 아시아 사업이 잘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손실도 우리나라 음식점주들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올리는 게 비단 점주들만 슬픈 소식이 아니라 이런 뒤에 이제 내막이 있다는 거 이번 소식 통해서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서 모두 전해드렸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